30분봉에서는 아직 파동 변경을 하면 안 되겠네요. 파동 변경이란다. FB가 변경을 해주면 안 될 것 같고, 요 값을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120분봉에 나와 있는 값이, DD에서 장기 값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값이, 장기 값이 저는 이제 이걸 어디다 표시를 해두냐면, 이걸 120분봉에다가 표시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단기는 요거는 이제 60분봉에다가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봤던 1봉하고 240분봉, 그 다음에 30분봉, 요거는 이제 참고값으로 보고 있어요. 참고값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는, 위치값은 저것들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HA300에 거는 실시간 FB 값을 보고 매매를 하죠. 그러니까 저 위의 값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값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장중에 아이고 심심해 이러는데 심심할 여유가 없습니다. 볼 게 워낙 많으니까. 눈만 한 바퀴 샥 돌려도 볼 게 겁나게 많죠. 일사삼일오. 일삼구오팔. 여기 보시게 되면, 요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 FB 값을 이제 세팅을 했는데, 이 화면에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화면에 이제 넘어갈 때는 자동을 해제를 하고요. 자동 값으로 두게 되게 되면, 이게 이 값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 값을 받아들이고, 만약에 화면에서 지금 한 이 정도의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 표시가 됐다. 그러면 아까 화면을 축소를 하게 되면 좌측으로 확 몰려버리죠. 그러면 그 값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럴 때 만약에 이거 이런 식으로 당겨버린다고 하면 값이 틀어져 버리죠. 이 값 틀어지게 되면 FB 값의 위치를 확인하는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선을 하나씩 그어놓고요. 여기에 요놈의 저가, 여기에 저가, 여기 기준값에 대한 고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자동을 해제를 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동 해제 하게 되면, 이제 이 값을 움직여도, 요 FB 값은 변경이 안 돼요. FB 값의 그 폭은. 그래서 여기 꺼놓은 선, 요 자리에 100%나 0%에서 맞춰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FB 값 변경 없이 그 값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FB 값이 영원하지는 않죠. 언젠가는 고점 깨고 언젠가는 저점을 깨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파동이 바뀌고 파동 바뀌게 되면 그때 가서는 또 FB 값을 바꿔줘야 되죠. 자,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이 값이 이제 이렇게 내가 보기 좋은 위치로 딱 들어온다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봉의 파동 카운트.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 하기 전에는 이제 항생을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생 매매가 끝나면 이제 5시 정도 이전에는 제가 매매를 끝내요. 항생을. 예, 왜냐하면 이제 브레이크 타임 들어가 버리니까. 예, 항생 매매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저쪽에 그 오일, 골드, 그 다음에 나스닥 그걸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한 종목에 차트 세팅하고 분석하는데 대략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예, 걸리고 난 다음에 오일, 골드, 나스닥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에 대해서 이제 그 오늘의 나스닥 관점 이제 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분석을 하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기 전에 뭐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예, 분석을 하고 예, 매매를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해도 그 가능성이
뭐 현격하게 높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대뽀로 들어가게 되면 복골 보이겠지만 예, 종목 분석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복골복은 아니고요. 예, 관점을 이제 어느 관점을 두고 매매를 할 거냐, 예,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은 매수 관점이다 라고 한다면 조정 주면 매수. 오늘은 매도 관점이다 그러면 조정만 주면 매도로 들어가는 거죠. 매수 잡았다가 매도 잡았다가 뭐 이렇게 아주 정신사나운 매매는 아닙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스캐핑 하시는 분들은 H60 가지고 다 잡으시면 돼요. 다 잡으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뭐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고점에서 이게 조정을 받고 내려온다. 그럼 조정받고 내려오게 되면 쭉 빠지죠. 뭐 우리는 이제 매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매수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또 이제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서 이제 매도를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할 건데? 실패하면 손을 내보내면 되죠. H60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손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내게 딱 맞는 도구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차트를 어느 날 받아왔다고 해서 그걸로 매매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절대 성공 못 합니다. 그 차트에서 충분하게 공부하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돼요. 그 차트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제가 그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렸는데, 뭐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이런 거죠. 그 차트를 만든 사람은 진짜 이게 각고의 노력 끝에 그 차트를 만들면서 그 차트를 온전히 이제 분석을 다 끝낸 거죠. 그러니까 차트의 맥점이 어딘지를 딱 보게 되면 웬만큼은 그런 맥점들이 보이고, 여기서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근데 그게 확률이 높다라고 소문 듣고 그 차트를 가져온 길동이는 그걸로 매매를 하면 매매가 되느냐? 안 된다 이거지. 왜? 그 차트를 충분하게 그 차트의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서 그 차트를 만든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그 차트의 어떤 게 맥점인지 그 차트에서 충분한 사용법을 연구를 한 것도 아닌 거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 차트를 뭐 돈을 주고 사갖고 왔다고 쳐. 그 차트를 해가지고 돈이 되겠습니까? 돈 안 되는 건 당연한 거라 이거지. 돈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은 제가 또 그런 의미로다가 뭐 항상 매매도 없고 하니까 제 얼굴 한번 띄우겠습니다. 아하, 어디에서 깔 수가 있나? 여기서 깔 수 있네. 아, 예, 저녁에 얘기했구나. 여기에서 이제 이런 추세선을 깬다고 해서 이 추세선이 이제 밀려 내려온다고 해서 와당창 깨진다는 그런 생각은 좀 버려져야죠. 깨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니까 밀려 내려올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는 하여튼 미지의 어떤 영역에,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의 영역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 추세선에 대해서 지지를 받을지,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살짝 돌파를 했잖아요. 살짝 돌파를 했는데 밑으로 쭉 내려올지 안 내려주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는 거죠. 저기도 지지를 계속 받았잖아요. 지지를. 그러면 하나, 둘, 세 번 지지를 받았으니까 네 번째도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안 높다. 왜?
보통 3번 때리면 그걸로 다 무너지잖아요. 똑똑똑 3번 때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번을 지지를 받는 동안 지지를 받았으면 더 가야 되는데 못 하고 다시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4번째 또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4번째 지지를 받는다는 게 확률적으로 쉽지는 않더라. 대부분은 이 웨지 모양을 그릴 때도 뭐랍니까? 제가 카운트를 3번 하잖아요. 웨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카운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에 있다가 하나, 둘, 셋, 여기에서 결정 안 난다고 그랬죠. 셋, 여기에서 결정 난다고 했잖아요. 쏠 건지 내려올 건지. 그냥 반대로 이게 이런 이제 웨지가 그려져 있어.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여기서. 그럼 반대 모습이면 이렇게 되겠죠. 아,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이제 웨지가 있다고 한다면, 자, 하나, 둘, 셋. 여기서 결정 안 나죠. 어디서 결정나는 겁니까? 여기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상방으로 쏠지, 아니면 하방으로 뺄지.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장중에 제가 이제 외치 나왔네요라고 외치를 이렇게 순간순간 이제 작은 외치가 나올 때도 있고 큰 외치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치 나올 때 보게 되면 3번째에서 방향을 많이 결정하더라. 그래서 그거는 불변의 법칙은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3번이 높더라. 여기서 하나, 둘, 셋, 지금 4번째잖아요. 그럼 4번째면 어떻게 될까? 뭐 저는 이제 일단 밀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요런 상황에서 외치가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큰 게 그림에서 외치를 보게 되면 하나, 둘, 여기 2번 맞았죠? 2번 맞고 여기는 한 번.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한 번이 되는 거죠. 한 번이.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또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차트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다시요. 이렇게 큰 웨지를 그리게 되면 자 여기서 한 번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왔어요. 그래서 2번 그러면 여기에는 한 번, 얘는 한 번, 2번, 한 번. 얘는 지금 3번째죠. 그러면 2번째고. 그러면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4번에 3번 요런 이제 모양에서 그릴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얘가 다시 올라갔을 때 이 3번째에서 지금 결판을 못 냈잖아요. 그러면 얘 다시 또 올라갔을 때 여기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한 번 더 내려온 상태에서 여기에서 결정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작은 틀에서 보게 되면 지금 하나, 둘, 세 번을 때리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4번째이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큰 틀에서 이 웨지를 보게 되면 얘는 한 번 더 올라갔다가 4번 맞고 다시 떨어져 갖고 밑에 하나 3번째에서 뭐 돌릴 가능성이 있다. 뭐 요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런 분석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분석 작업을 계속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뭘로 빠지게 되냐면 매매를 할 때 내동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빨가면 매수, 파라면 매도.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공을 하면 나한테 수익이 오지만 만약에 성공을 못했어. 그럼 거기에 대한 요적절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응을 안 하는 순간에 사단이 나죠. 그게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이 됐던 그 한 번에 이제 이게 좀 상처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은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봉, 저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틱에 대해서 또 차트를 또 세팅을 해야 되죠. 300틱의 차트 세팅을 하기 위해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실시간 파동인데 이 파동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동을 버리질 못하는 겁니다. 이 파동을 상쇄할 만한 어떤 다른 파동이 나와줘야지 이걸 버리고 실시간 파동에 뭔가를 취할 텐데
현재는 이 파동을, 이게 지금 4일째 됐습니다. 4일째. 이 파동이 나온 지가. 대부분 HA300에서는 저렇게 실시간 파동이 나온다고, 실시간 파동에서 장기 파동이 나온다고 해도 저 장기 파동이 하루나 이틀이면 다 끝나요. 근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저 파동이 워낙 길어가지고 저게 지금 오늘까지 나흘째에 지금 겁니다. 나흘째. 이례적인 거죠. 나흘씩이나 저 파동을 끌고 간다는 게. 그러면 이제 실시간에 단기 FB는 이제 소용이 없고요. 다 날리고 지지저항선들, 플레선들, 패턴선들 일단 다 필요 없죠. 필요 없고 다 날리고. 이게 종목 분석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건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아스타가 환승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매매를 하실 분들이 뭐 조언을 드리는 게 있을까봐 또 이거 이 종목에 대한 나스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제 백업용으로 골드하고 오일은 또 동일하게 유사하게 또 분석을 합니다. 나스닥은 조금 더 하는 거죠, 분석을.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이 행위를 안 하면 안 돼요. 이걸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 차트가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보여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 자동을 없애야 돼요. 자동을 없애고 얘를 끌고 와야 됩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야지 이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끌고 들어오면서 이 값들이 깨졌습니다. 그죠? 그럼 이 깨진 값들은 여기서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14251 14251 그 다음에 저 위에 값은 14421 14421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간단하게 값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럼 77자리가 피보 지금 2차선에 물려 있잖아요. 이걸 땡기게 되면 저게 저 자리가 틀어진 건지 안 틀어진 건지는 보면 되죠. 77자리가 피보 1차선 요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 거 맞죠? 요거. 그래서 77자리가 14381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값을 이렇게 땡겨오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지금 현재는 이 값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값이. 그럼 만약에 하락 4-A파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뭘 깨는 거예요? 이놈을 깨는 거죠. 이놈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어제도 이게 금요일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4-A파의 그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봉 자체 통째로 하루가 4-A가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결정은 언제 된다고 그랬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결정된다고 그랬죠. 음악 소리 나갑니까? 아니 이것도 아닌데 스피커 껐는데 이게 나가버렸네. 이게 나가면 안 되죠. 또 노딱 듣겠다. 하여튼 제 영상에 음악이란 건 없습니다. 이거는 노딱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이 샜는데요. 그렇게 해서 요 값이 현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값이다. 4-A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깨야 된다. 이게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이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툭 하고 올라왔어. 그럼 이걸 4-A로 볼 수 있느냐? 4-A가 아닌 거죠. 4-A가 되려면 이걸 깨야 되는 거죠. 이걸 깨면 4-A, 그 다음에 올라오면 4-B,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4-C가 되는 거죠. 이걸 안 깨면 그 하락 4파는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의 3-5파, 상승 3-5파가 연장으로 계속 나오는 거지, 계속. 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지웠고, 지금 실시간에 장기 FB 값만 남겼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은 현재는 필요가 없는 거죠. 요 빨간색 붉은선은
그 어제 이 빨간선, 굵은선하고 파란선은 뭐였습니까? 어제의 조정 한계치였죠. 요것들은 당일치 기권이니까 이건 필요가 없고요. 그럼 대신에 여기에는 뭡니까? 14404는 굉장히 중요한 값이죠. 14404 값이. 14404 값이 파동이 변경되기 전에 저 자리가 77자리에 실시간이란다. 단기 77자리였거든요. 그래서 파동이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값은 변경이 됐습니다. 뭐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77자리에 값이 변경이 됐죠. 예, 단기 값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DD만 보시면 이게 뭐 파동값이 뭐 어떻게 변경되는가 그거는 이제 뭐 따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DD 가지고 매매하실 때는 제가 뭐 매일매일 이렇게 그 전 종목에 대해서 4대, 4대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하고 이렇게 값을 입력해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운받아 갖고 바로 링크 걸고 사용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나스닥 가자고 해놓고 왜 매매를 안 하느냐? 아니, 종목 분석이 돼야지 뭐 매매를 하죠. 이게 지금 이제 나스닥 종목 분석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지지저항선들이 틀어진 게 없는지를 또 확인을 합니다. 지지저항선들, 주요 지지저항선들은 뭡니까? 이 꼭지점들이죠. 이 꼭지점들. 이 꼭지점들에 대해서 값이 틀어진 게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요거는 꼭지점 값은 아니고요. 꼭지점 값은 요놈이죠. 그럼 요놈이 지금 틀어졌잖아요. 요놈이. 그럼 요놈이 틀어졌으니까 여기에 한 놈 넣어주고 한 놈 넣어줬으면 요 값이 이게 정확한 값이어야 되느냐? 사실 정확한 값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딱점으로 물론 이제 그 어떻게 하다 보면 딱점으로 막 돌리고 딱점으로 꺾이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이 선 그었으면 지금 딱점으로 딱 떨어졌죠. 딱점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몇 번이나 나오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0틱 이내에 탄착분만 형성한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30틱 안에 탄착분 형성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자, 그 다음에 이 값이 치고 올라갔네요. 그러면 요 놈이 여기로 올라와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지 저항에 대한 값에 대해서는 이제 설정을 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얘 값은 이제 끌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은 현재 주어진, 그러니까 600봉이잖아요. 600봉 안에서 주어진 한도 내에서 추세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그럼 추세선이 상방만 나올 때도 있고, 하방만 나올 때도 있고, 상방, 하방이 다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그 추세선 따라서 끄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선은 앞쪽이 지금 잘린 게 조금 안타까운데 볼게요. 앞쪽이 잘린 게 어디냐면 지금 차트가 표시가 되는 게 여기까지 표시가 되네요. 그러면 앞전의 꼭지점은 어디였느냐? 앞전의 꼭지점은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좋겠지만 선을 이렇게 꺼서 얘가 지금 상방에 대한 저항 추세선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을 갖다가 쓸 수 있느냐? 사용을 못해요. 왜? 여기서 차트를 딱 클릭하는 순간에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지. 그럼 이게 믿을 수 있는 선이냐? 못 믿습니다. 이 앞쪽의 꼭지점하고 이놈하고가 연결돼야 되는데 앞쪽의 꼭지점하고 이놈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놈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 지지저항 가격에 대한 지지저항은 이런 식으로 쭉 차트를 펼쳐가지고 가격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꺼주면 되는데 추세에 대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추세에 대한 거는 600봉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평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하방 추세선은 지금 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상방에 대한 현재는 상방에 대한
지지 추세선만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지지 추세선만. 예,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는 상태에서 이걸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그냥 드래그하면 이건 따라오죠. 그런데 컨트롤 키가 키보드를 누른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복사가 돼요. 얘는 여기 하나 붙이고 이게 원 추세선입니다. 이 원 추세선을 이제 복사를 해서 주요 포인트에 갖다 붙이는 거죠. 주요 포인트가 어딥니까? 여기. 그 다음에 주요 포인트가 여기. 또 주요 포인트가 될 만한 게 지금은 없네. 그러면 오늘 이 선을 미리 그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또 때릴 수가 있는 그런 자리가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추세에 대한 추세 지지저항선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거 뭐 에이 뭐 선 하나 끊는 거 가지고 뭐 그래 심각하게 끊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끊고, 그 다음에 이게 횡보성으로는 움직이지만, 하방에 대한 추세를 또 끌 수가 있다. 그죠? 어디가 기점이 되는 겁니까? 이놈하고 이놈이 기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눈에 들어오실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눈에 들어오시면 좋은 거고요. 눈에 안 들어오시면, 이게 눈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차트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차트에서 상방에 대한 추세선과 하방에 대한 추세선이 동시에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횡보구나. 횡보구나. 바로 캐치되시죠? 횡보구나. 그래서 어떤 추세를 형성했다고 하면 추세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상승의 추세선이나 아니면 하방에 대한 추세나 그런 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상방에 대한 추세하고 하방에 대한 추세 하나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 방향 추세가 맞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상방에 대한 추세선과 빨간색 하방에 대한 추세선이 동시에 나왔잖아. 동시에 나왔다는 건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고 횡보일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서 만약에 횡보를 오지게 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디까지 나옵니까? 일단 여기까지 갖다 붙이겠죠. 왜? 여기 되면서 상방에 대한 추선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찍고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상방의 기운이 세다면 이걸 돌파하고 여기를 갖다 붙일 거고 만약에 하방에 대한 기운이 세다라고 한다면 이걸 찍고 난 다음에 올라올 때 어디에 이 언저리에서 다시 밀려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흐름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에 대한 추세선, 추세에 대한 선을 이제 상방, 하방 이제 다 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선이 나오는지 한번 또 봐야죠. 패턴선은 뭐 무슨 선으로? 검은 선으로 끈다고 했죠. 검은 선으로. 그래서 검은 선으로 이제 긋는데 이건 이미 지나간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검은 선 긋게 되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검은 선이 패턴에 대한 또 같다. 까똑부터 먼저 보고. 굿모닝, 굿모닝 좋습니다. 파이팅 한번 날려주고요. 이 화이팅 그림이 진짜 멋있어. 우리 후배놈도 카톡이 왔는데, 얘가 지금, 우리 후배도 지금 주식이 지금 잘 안 된대요. 예,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차 안에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사무실에서
너는 언젠가는 해선으로 넘어오게 될 거다, 이놈아. 사실 이게 주식으로 돈 버는다는 게, 부업으로는 어떻게 하면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전업으로 이게 주식으로 돈 번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이게, 그러니까 자금이 되든가, 시간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안 되게 되면, 전업으로 주식에서 돈 버는 게 좀 힘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나는 이제 그 갈중목을 미리 이제 봤어. 예, 난 저게 갈중목이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그게 6개월 걸려. 그럼 6개월 동안 그 종목에 투자를 했어. 매수 진입을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럼 난 뭐 먹고 살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매일매일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 이거지. 그럼 6개월 동안 굶어 죽으라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금전적인 여력. 금전적인 여력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2%, 3%만 먹어도 행복하죠. 삼성전자의 2%고 3%도 안정적이니까 거기에 뭐 한 2억, 3억씩 따게 배팅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2% 먹었어. 그러면 2억에 2%면 400만 원. 훌륭하네. 그런데 이게 그 자금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소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소액으로 하게 되면 또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은 게 종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뭐 더더욱 안 되는 거지. 하여튼 저도 이게 주식을 하다가 일로 넘어왔지만 주식으로 수익을 남긴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돈 벌려면 해선을 해야죠. 해선을. 그 풍부한 유동성, 변동성 얼마나 좋습니까? 물려칠 이유도 없고 손절칠 때 바로바로 손절치고 먹을 때 바로바로 먹으면 그게 뭐 장땡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요렇게 지금 웨치가 좀 나왔죠, 그죠? 웨치가 나왔는데 그러면 웨치를 끊고 난 다음에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얘가 페이크였구나. 페이크. 제가 이게 웨지만 나오게 되면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페이크 얘기하죠. 페이크. 우리말로는 구라. 구라. 예, 구라 떤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그러면 이제 이게 잘 이제 웨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웨지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대부분은 세 번이라고 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에서 결정을 짓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 이걸 뚫고 올라갔어. 그럼 제일 좋은 자리는 이게 페이크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리게 되면 이건 찐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찐이다.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시작해서 하나, 둘, 셋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방으로 이렇게 쏟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네 번째에서 뭘 한 겁니까? 또 올린 거야. 이게 통계적으로 세 번이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 번째에서 결국은 얘는 상방을 택하게 세 번째에서 뭘 택해? 상방을 택했어. 그런데 여기가 세 번째에서 쏘리 죄송합니다. 여기가 하나 둘 세 번째 그럼 세 번째에서 상방을 택한 게 아니라 하방을 택했잖아요. 그럼 하방에서 뭘 해야 돼요? 이걸 뚫고 내려가야죠. 여기는 이 하단에 세게 해주셔서는 이게 못 뚫었어. 그러면 그 기형적으로 몇 번을 때린 겁니까? 네 번째 바닥에서 올린 거라 이거지. 네 번째 바닥에서 올려서 뭘 만든 거예요? 그럼 계속 가야 되는데 계속 못 갔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페이크가 되고 그 다음 이 페이크인 상태가 페이크인지 찐인지를 아직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올리게 되면 더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 그런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배팅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항상 얘기잖아요. 제가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응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내가 상방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 왜?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얘가 가다가 툭 하고 얘 또 이렇게 확 밀고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20틱 이상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10틱에 MIT를 걸어 놓으시라고. 그래야 닥쳤던 게 지금 안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뭘 그 MIT를 거냐고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갖고 대응을 하면 되지. 근데 갑자기 쑥 내려오잖아요. 대응할 수 있느냐?
갑자기 60틱 딱 밀고 내려오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60틱 밀고 내려오면 여기 손절을 못 칩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또 그리죠. 아, 여기서 지지를 받을 거야. 그래서 이 지지 못 받으면 손절을 칠 거야. 라고 해. 그럼 60틱 밀고 내려왔어. 이제 120틱 밀고 내려왔어. 그럼 또 뚫었어. 아니, 그럼 여기 뚫으면 나 이게 손절할 거야. 그럼 이게 또 뚫었어. 이제 200틱이 됐어요. 그러면 아니야. 더 내려가. 아니야. 이제 올라오게 되면 여기 상단에 걸치고 이렇게 내려갈 거야. 그럼 여기서 손절 칠 거야.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락으로 빠지는 거지,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바로 잘라내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손실이 2, 30만으로 손실 시작을 해요. 손실이 2, 30만으로 손실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제 2, 300이 되는 거예요. 2, 30만원을 날렸으면 되는데 이걸 안 날린 것이 그래서 2, 300만원이 됐어. 이게 진짜 이제 손절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2, 300 되면. 그래서 진짜 이렇게 오직에 마음 먹지 않는 이상, 톡한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2, 300 손절 못 쳐요. 근데 이게 또 2, 300 손절 치셔야 됩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거 살리려고 버팅기다가 또 이제 물 타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날 하룻밤에 돈 1,000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날 하룻밤에, 아니. 그날 그 시간대, 30분 만에. 30분 만에. 이런 거 자주 경험하시면 안 되고, 가끔씩 그런 경험하시죠. 자를 때는 잘라야 된다. 저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20틱 이상 올라가게 되면 10틱에서 무조건 남아있더라고. 내려와서 내 거 따먹고 또 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여기서 안 따먹고 계속 갔어. 계속 쭉 가게 되면 원웨이 장이 나왔어. 그럼 원웨이 다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웨이 간다고 해서 또 대응 안 하면 안 되죠. 최소한 내가 먹을 거. 나는 100틱은 최소한 수익은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보겠다. 그리고 계속 가면 좋은 거고, 내가 따먹히면 또 100틱 먹고 마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추세 지지를 받네 해서 이렇게 지지 받는 모습 나왔다고 했어. 그럼 내가 이제 여기 매수 진입을 들어간다고 쳐요. 매수 진입 들어가면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MIT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MIT 안 걸고 뭘 하겠다? 아니야. 여기서 또툭 내려갔다 여기서 다시 올라갈 거야. 내 예측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 예측대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자주 안 나오죠. 자주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고문을 받는 거죠, 고문을. 근데 그런 고문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 왜 그런 고문을 받습니까? 고문 받지 마세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노상 강조하는 거. 놀아도 쟤네들 돈으로 놀아야지, 내 돈으로 놀면 곤란하다. 이게 일로 와서 그런 거구나. 에헤이. 제가 OBS에서 뭘 한다고 장면을 바꿨는데 장면을 바꾸면서 지금 저게 들어왔네요. 스피커 출력이 들어와 버렸네. 하여튼 또 바꿨으니까 자, 이제는 이제 분석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게 종목 분석하는 방법. 요거 오늘 편집해서 올려드리면 되겠구나. 자, 요렇게 이제 세팅을 이제 다 끝내고 나면 뭘 해야 되냐, 저장을 해야죠. 저장을. 저장이 아니라 그러면 틱을 딱 누르게 되면 그럼 단기 FB를 또 잡아줘야죠. 단기 FB가 얼추 눈으로 봐도 나오는데 이놈 파동이 제일 길어 보이죠, 그죠? 요 파동이. 그러면 지금 이 파동 이후에는 누구 지배를 받는 겁니까? 요 파동 이후에는 이놈들은 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상승을 해도 얘의 지배를 받고 하락을 해도 얘의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선에 대해서 실시간 단기 FB 값을 그어줍니다. 단기 FB 값은 노란색으로. 장기 FB 값하고 단기 FB 값하고 색깔을 다 달리 해야지 같이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장기는 흰색으로, 단기는 노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그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끄고 나면, 이제, 값들이 이제 눈에 살살 들어온다 이거지. 이- 이렇게 확대를 하면, 그렇지. 단기, 장기 다 보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세팅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세팅하는데, 세팅하고 분석하는데, 낙스닥 같은 경우는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저는 음악이란다. 저는 이제 종목 분석을 하고 이제 매매를 들어가요. 예, 매매 안 하는 이제 골드나 이쪽에 그,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하고요. 기본적인 장기, 단기 FP선 꺼주고, 그 다음에 실시간 파동에서 주요 변동점들만 잡아주는 선에서 이제 끝나죠. 그래서 제가 무슨 종목 얘기를 할 때 오일 한번 볼까요? 할 때 오일 바로 띄워가지고 이게 아까 장 전에 항생 끝나고 저녁에 분석했던 거 그거 바로 띄워가지고 그걸로 바로 분석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따박따박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했으면 이제 이놈을 저장을 해야죠. 차트 틀 관리에 01 나스닥. 왜 이렇게 저장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HA의 숙명입니다. 사용하기도 까다롭고 관리하기도 까다로운데 일단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HA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했으면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방송 송출용 차트에다가 또 뿌려줘야죠. 나스닥 불러오고 저 통째로 하게 되면 안 보이잖아요.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 눈에 이제 들어올 만한 정도로 한 120개 정도? 이 정도면 눈에 들어오겠네. 아이고, 180개는 해야겠다. 180개 정도 해서 눈에 들어올 정도로 딱 표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장기, 단기 FB 값 변경된 거 없고, 오늘 변경된 거는 얘만 변경된 거죠. HA 차트에서 실시간 FB 값만 변경이 되는 거.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추세 지지저항, 상방, 하방 나왔고, 그 다음에 패턴선 웨지 나왔고, 요 상태에서 이제 매매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다 했으면 요게도 이제 저장을 해야죠. 나스닥 이렇게 저장하면 수정하시겠습니까? 하면 네. 이러면 이제 모든 게 이제 끝난 거예요. 세팅이. 이렇게 하고 제가 딱 치는 거죠. 자, 차트 세팅 끝났으면 자 이제 고래 잡으러 가시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본의 아니게 항생이 홍콩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휴장으로 들어갔고 뭐 13시에 결과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건 뭐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그 종목 분석하고 차트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전반적으로 오늘 나스닥 딱 넘어와 가지고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목 분석 방법에 대한 장중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 또 촬영을 한번 또 하네요. 그러면